523번에 1번을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차익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 차익의 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gx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건 가에서 뭐라고 있냐면 곡선 y는 fx 위에 0,0에서의 접선과 gx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 0, f0이 0인데 여기서의 접선이 y는 0이란 얘기니까 f 프라임 0도 0이란 얘기죠.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축이라고 했으니까 gx 위에 2,0 g2는 0에서의 접선이 얘도 y는 0이니까 g 플라임 2가 0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gx는 거의 끝났죠. 여기에 비해서 gx는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제곱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나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에서 fx의 그은 접선의 개수는 접선은 2개다. 이런 얘기고요. 다 해서 fx는 gx가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kx-2 fx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와 최소를 각각 알파 베타 라고 했을 때 거꾸로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a 플러스 b 루트 2이다. a제곱 b제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일단 보시죠. fx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fx는 아마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 쓰면 안 되겠다. 알파 쓰면 안 되니까 p K기도 있어요. P 이렇게 결정할게요. 이제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2가 있으면 여기에 g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러면은 실근이 하나가 돼요? 됩니다. 얘가 완만하게 내려가고 얘가 완만하게 내려가서 여기가 만나요. 왜냐면 얘는 3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언젠간 만납니다. 실근이 하나긴 하죠. 이제 여기서 그은 접선이 2개냐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3개입니다. 여기. 그럼 이제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건 어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2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난다니까? 밑에 내려가면 무조건 만나요. 여기 무조건 만납니다. 이건 밑에가 여기 무조건 만나요. 왜냐면 여기 3차고 2차이기 때문에 언젠간 얘가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되고요. 여기서도 접선을 그리시면 여기서 긋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십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fx가 이거라는 거죠.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답이 나오는데 까다롭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직 우리가 푼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우리가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건데. 선생님 그럼 이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건 어때요?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접선은 그어져요. 이 콤만 여기서 그런 거지 얘랑 같은 공통 접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깨져요. 여기에 깨져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 밑에서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만나요. 밑에서. 그러니까 얘는 3차고 얘는 2차기 때문에 내려가면 진짜 이만큼이 떨어져 있어도 밑에 가면 언젠가 이렇게 만납니다. 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건 그래프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x가 x 세제곱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얘기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접선을 두 개밖에 못 그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그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어지고 여기 그어지거든요.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에 있으면 다 그어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2에서 약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언젠가 만나요. 만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되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4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럼 저 K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사이 이제 0보다 큰 쪽만 그러니까 이 밑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그리시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그리셔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가 알파일 때고 여기가 기울기가 베타일 때라고 생각해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유익이에요. 이걸 생각해내는 게 너무 어렵지. 이 자체를 생각해내는 게 많이 어렵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우리가 아직 2단계까지 못 왔다는 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는 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3차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접선이 3개국, 2개국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직 안 했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이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이쪽 위도요. 언젠가는 접선이 이쪽에서 그리면 무조건 그려집니다. 이쪽 바닥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진다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접선이 여기는 딱 이거잖아요. 요거 하나? 접선이 뚫고 지나가면 돼요, 여기.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고, 이쪽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접선이 두 개가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고, 여기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죠. 덧방울 두 개 구해야 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에서 요게 기울기가 K이고 0, 마이너스 2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해보죠, 뭐. 여기를 우리가 t, t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y는 이거잖아요. 3t 제곱에 x-t 플러스 t의 세제곱. 유명한 거죠. 얘가 어디 지나냐면 0, 마이너스 1. 여기다 0 넣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다가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t가 여기 1,1이 됩니다. 1,1입니다. 기울기 알파가 이게 1 커졌는데 3 커졌잖아요. 그래서 3입니다. 여기는 접점이 t, 마이너스 이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가 t-2의 제곱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y는 더러워요. 마이너스 2에 t-2하고 x-t 하고 빼기 t-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0 넣고요. 여기다가 2 넣습니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는 더럽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t에 t-2가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가 2t 제곱에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빼기 t제곱 플러스 4t에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어렵네? 아니지 2가 되고 여기는 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t가 어디? 루트 2일 때겠죠. 루트 2. 그러니까 t가 루트 2일 때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넣어야 되죠. 여기 기울기. 이때 기울기는 루트 2를 여기다 넣으면 4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얘에서 얘 빼시면 그래서 그림을 이해해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2번 볼까요? 나중에 어차피 또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집에 많이 나오거든요. 2번 볼까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000세랑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식 마이너스 1. 자, 요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a 플러스 fa를 만족시키는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a의 값이 6밖에 없다. 뿐.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이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2의 t의 k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F8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준 게 없죠? 그냥 꼴랑 저거 하나만 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요 A 값이 6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Y는 F'A를 쓰고 X-A 더하기 FA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A, FA에서의 접선이죠. 여기 보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얘가 뭔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다가 t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 풀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 풀이랑 비슷하죠. 이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t, 마이너스 1에서 y는 fx의 그은 접선이 있는데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 a 값이 6분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6을 넣을게요. 6을 넣자고요. 그러니까 접선이 6,f6이 되게 하는 건 이 범위 내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접선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것도 이거를 해야 풀 수 있어요. 이걸 하긴 할 건데 한번 해야 되나? 네, 곧 한 번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근데 아직 이게 우리 그 기말고사 범위라서 이게 아직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방부등식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부등식의 활용 플러스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죠. 이게 뭔 얘기냐면 자, fx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fx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f8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는데? 그걸 안 하고? 인정하겠네.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해 주지?
방법이 없는데? 아닌가? 방법이 있나? 참 어렵군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딱 하나 그릴 거예요. 에이,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t,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여기다 그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1. 이거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결정을 했을 때 이게 k도 지금 주어진 게 없거든요. k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상수이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어떤 k가 여기 있다고 쳐요.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 그었어요.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a 값이 6분인 필요 충분 조건이 이거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6일 때가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지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 어디쯤에 6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씨,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긴장하겠네. 노가다로 풀까? 그러기엔 너무 노가다네. 아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봐요. 3차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양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k까지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어지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변곡점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여기 변곡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그고요. 그 다음에, 요 변곡하고, 요 안쪽 있죠. 여기 만약에 요 경계선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경계선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점에서 그으면요. 응? 여기 있는 점에서 그으면요. 접선이 요거 하나밖에 못 그어요. 생각해봐. 여기서 접선 어디다 또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여기 하나밖에 못 그어요. 여기 위에 못 그었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봐요? 여기서 그을 건데. 접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바깥이면 가능하죠. 여기서는 이것도 긋고, 이것도 긋고, 이것도 그을 수 있어요. 세 개가 가능됩니다. 요 점이면 여기는 두 개예요. 여기는 세 개고, 요 안에 들어가면 하나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선생님 변곡을 왜 잘랐냐면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됐을 때, 격하게 그리면, 여기가 변곡이잖아요. 이게 변곡이잖아요, 만약에. 요 경계선에서, 여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요, 여기서 하나 긋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이렇게 볕하게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끝점이 아니고, 여기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 요 사이에서는요, 여기도 하나 긋고, 여기서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그려줄까요? 격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변곡을 뚫고 지나가는 거면, 요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다.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근데 요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해봐.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몇 개가 돼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밖에 못 구해요. 근데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A 값밖에, 자, 실수 A 값이 6밖에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접점이 그러면 그 접점이 6,F6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안쪽에서 그으면 봐. 요 라인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고 여기서 그으면 여기서 긋는 접선이랑 여기서 긋는 접선이 다르죠. 들어봐. 아씨. 네, 여기다 그어줄게.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긋는 건 이거. 자, 근데 여기서 긋는 건 요거거든요. 다르죠. 접점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니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답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이건 진짜로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변곡입니다. 그럼 6이라면서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 여기가 6, F6이고요. 여기 접선에서 이렇게 접점을 그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K인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그으면 접선이 요거밖에 안 되죠. 이해하셨죠? 이거는 살짝 내려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접선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한 점이 아니라고요. 봐봐. 다시 내가 또 해줄게.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요 위로 가면 어떠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 라인에서 그릴 거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긋는 거랑 접선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랑 여기. 그러면 이게 한 점이 아니잖아요. A 값이 6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 라인에서 긋는 요 범위에서는 접점이 여기밖에 안 생기는. 이해했어요,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푸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 변곡을 지나는 곡선 사이는 2개. 그 변곡점에서 여기까지는 하나. 이 내부에서는 무조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요거를 나중에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이 K를 안 그려준 거야. 왜 K를 안 줬을 것 같아? 아직 변곡을 안 배웠거든. 스트에서. 그러니까 미적에서는 이 K를 구하라고 하겠죠. 변곡의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근데 아직 우리 변곡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여기가 6이고, 요거란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라인이 뭐라고? 얘가 Y는 뭐라고? 아,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식이 뭐예요? fx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 지나가고, 여기 6에 접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완성이 바로 되버려요. 이거는 그래프를 모르면 절대 못 푸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이것이 어떻게 설명하지? 결국엔 이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못 푸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게 유행이었어요. 앞에서 그 접선의 개수 구해서 그래프 완성하는 거. 이건 경험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함수의 활용 봅시다.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578번 보겠습니다. 수능만 풀었구나. 578, 581 보시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프 3차 그래프의 성질을 아마 이거는 중간고사 때는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중간고사 때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방부등식의 활용편이 그러니까 방부등식의 활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잘 안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긴 해야 돼요. 접선의 개수 구하는 거는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3학년 되기 전에도 필요한 파트라 해야 됩니다. 자, 578번 볼까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원대 fx가 얘도 최고 차이 1이네요. 자, f6 값을 구하라. 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x는 2에서 극대값 7을 갖는다. 이거 맞지?
번호가 맞으니까. 그러면 이거죠. F'E는 0이고 F'E는 7이죠. 그다음에 뭐라고요? Fx는 3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가 플라임이 0인데 7이 극대라면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7, y는 7.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예요. 잘 봐요. 여기가 2,7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난 여기 좌표를 2 플러스 3 알파, 7이라고 부를 거예요. 상관은 없긴 한데, 나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2 플러스 2 알파, 콤마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 플러스 2 알파, 3이 되는 거죠. 저게 편하긴 해요. 2대1 쓰는 건. 따라서 그냥 fx를 이렇게 잡아요. fx를. x-2의 제곱에다가 x-2-3 알파 플러스 7이라고 잡아요. 이렇게. 이 직선대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 플러스 2알파를 넣는 거죠. 그럼 뺐으니까 여기가 4알파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알파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7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알파가 1이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죠. x-2의 제곱에 x-5 플러스 7. 이렇게 놓으면 조금 편합니다. 581. 그냥 놓고 풀어도 돼요.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가 이제 빼서 계산이 되는데 저렇게 놓으면 좀 편해요. 계산하기.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다 보면 저런 편법이 생기면 좀 좋아. 많이 풀다 보면 생겨. 그리고 저런 편법. 그렇죠. 그렇게 안 놓으면 못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그냥 알파로 놓으면 여기가 알파 제곱이잖아. 그냥 알파잖아. 그럼 여기를 이제 내분해가지고 유좌표를 이거랑 이거에 내분점으로 놓고 풀어야 되니까. 계산이 더러워진다. 못 풀죠. 아니면 식 잡아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값이 0이 되는 거 찾아서 걔가 3이다라고 해서 풀어야지. 그걸 알면 편하게 푸는 거고 아니면 뭐가 다 푸는 거고. 자, 581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0분의 f'0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할 겁니다.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의 절대값은 또 이게 나왔네. 마이너스 1에서 만 미분 안 된다. 만 미분 안 된다. 이렇게 써있고요. 3차예요. f. 그런데 fx는 0이 3하고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3하고 5에 근이 하나 있어.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갔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3하고 5 사이에 근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3이랑 5야. 그러면 미분 여기도 안 되잖아. 여기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이런 얘기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하나 접했는데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3하고 5에 있고 여기가 있어. 이 얘기죠. 이 근이 하나 있는 애가 3하고 5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니. 이중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자, 이렇게 씁니다. fx는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가 이렇게 됩니다. 쏘리. 어디?
없었어? 아, 여기는 없군요. A 씁시다. 상관없어요. 여기 나눠지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F0은 얼마냐면, A 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가리가 양수라는 얘기도 없었나요? 그렇죠? 근데 A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A가 음수여도.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5여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 A가 음수여도 일단 미분합시다. 플라임 하면은 여기 A에 x-알파의 제곱에다가 2의 A에 x 플러스 1에 x-알파. 그래서 F 플라임 0은 여기서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A의 알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F0분의 F 플라임 0을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맞죠? 나누면.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가리는 똑같이 사라집니다. 582번 갈까요? 응? 엥? F0을 제곱이구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가 아니라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군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분의 2는 반대가 되니까 5분의 2가 되고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뺄 거니까 여기 값이 5분의 3, 최소 값이 3분의 1. 제곱이구나. (582) 볼까요? 자, fx가 이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a에 대하여 f에다가 fx를 넣었더니 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어렵다. 일단 그래프 개형 그립시다.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자르는 걸 하면 되니까 해보죠. 그래요. 얘가 플라임 x를 합시다. 3x제곱 빼기 3이라서 얘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를 그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서 얘가 a고요. f1 값이 1 빼기 3 마이너스 2 플러스 얘가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갈축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여기가 y는 a 마이너스 4라 하고 여기가 y는 a라고 합시다. 그리고 0 넣으면 a 마이너스 2가 이 중간 지점을 딱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걸 보자라고 한번 해보시죠. 괜찮을까요? 여기도 이제 2인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질문. 일단 이게 fx란 말이에요. 이게 fx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a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넣어야 a가 나오죠? 여기
얘랑 얘죠. 여기 요 값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랑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fx가 들어갔으니까 fx는 마이너스 1이랑 fx는 2를 그었을 때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A가 정수니? 없잖아. 아니잖아. 그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구해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그는 거잖아. 마이너스 2랑 2를 그릴 거야. 근데 얘네들이 3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3 차이 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로 지나가야 되겠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가 밑으로 지나가야 돼. 근데 아니지. 3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야. 하나가 여기로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3 차이 나요. 하나랑. 왜냐면 여기 2개 하나니까.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y는 2가 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a가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죠.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야지. 그렇지? 하나, 둘, 3개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y는 2니까 얘가 1려면 a가 2. 그래야 3개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프를 사용한 문제. 자, 저번 거 프린트는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 뒷부분은 나중에 뭐 안 할 거니까, 일단은 부정적분, 자, 적분입니다. 뭐죠? 미분의 여기연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얘 미분하면 요거죠.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요거예요. x세제곱 빼기 100을 미분하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에 상수 부는 애들은 다 미분하면 저거예요. 그러면 여기연산이라며. 뭐 어디가 넘어갈 거야? 라고 해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C를 써버려. 상수는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이라는 게 네거티브가 아니잖아요. 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냥 못 정해.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문자 fx가 있어서 얘를 미분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문자 fx가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테그랄 fx의 dx. 자, 우리가 미분할 때 dfx dx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걸 fx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미분할 때 dx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이제 이 뒤로 붙어서 뭘요? fx를 x로 적분한다. 이런 뜻이고,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적으시고 뒤에 뭐가 봐요? 네, 적분은 상수가 붙는다. 얘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다. 라는 겁니다. 적분만 할 줄 알면 되기는 해요. 이렇게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분, 적분 상수,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녀석입니다. 보시죠. 321페이지. 자, 뭐냐면, 역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대문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원시함수라고 하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적분이 먼저예요. 적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을 먼저 하다가 그거에 여기연산은 미분이 만들어진 거고, 예전에는 되게 예전에 적분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차라리 미분부터 가르치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해서 바뀐 겁니다. 미분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적분 배웁니다. 자, 여기서 미분은 합니다. 여기 fx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뭘 하자고요? 1번은 이겁니다. 인테그랄 fx dx 적분을 하고 걔를 다시 뭐 하자? 미분하자라는 거죠. 저기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미분을 할 거예요. 뭐를? 네. f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미분할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예번 상수니까 사라져서 다시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fx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반대로 갈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네.
fx를 미분하고 걔를 다시 적분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적분하고 플라임 x가 왔죠? dx. 자, 얘를 미분한 거니까 얘가 오지만 뒤에 뭐가 붙는다? c가 붙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너 때문에 얘가 뭔지 모르니까. 심지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상수가 있는데 여기도 상수가 있겠지만 c를 더하면 다른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지 않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둘이 같지 않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처음에. 자, 1번으로 넘어가서 풀고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에 대해서 1번에 1번 인테그랄 x의 fx가 있습니다. 얘가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c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x의 fx가 그대로 나오죠. 그럼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상수는 사라졌고. 따라서 fx는 x-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석하면 되죠. 자, fx를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뭐라고요? x의 제곱, 세제곱이냐? 세제곱이다.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dx라고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적분 문제는 미분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반 이상이 미분 문제라고 해도 됩니다. 얘가 뭔가요? F'이죠. 근데 이걸 확인할 때는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요. 적분한 상태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내가 뭐 잘못 적었냐? 아니지? 그치. 미분하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까? 미분했으면 여기 적분한 거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야죠. 왠지 좀 이상하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8 빼기 6 더하기 4.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어렵진 않죠? 다음 페이지. 자,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걸 지워야 되나? 이렇게 지우자, 이제. 적분을 못하진 않아요. 적분의 활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번에 1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미분이 되게 잘 돼 있으면 적분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미분을 나중에 하고 있죠. 안에 인테그랄 x의 fx의 dx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3x제곱 플러스 x입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자,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xfx. 맞죠? 이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3x제곱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fx는 3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반대예요. fx를 fx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좀 조심하시고요. dx의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dx입니다. 자, 미분하고 적분했어요. 그럼 얘가 그냥 똑같이 나오지만 뒤에 뭐가 붙는다? c가 붙는다. 그래서 f0이 1이다 라는 걸 준 거죠. 여기 다 지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f-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보시죠.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요겁니다. 자, x의 n제곱을 미분했을 때, 이게 n의 x의 n-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역연산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n 플러스 1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로 계산하겠다. 근데 이게 가장 히트죠. 수투에서 미분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적분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이렇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되냐?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걸 바꿔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m의 x의 n-1이라면서요?
괜찮죠?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n분의 1의 x의 n제곱을 미분했어. 그랬더니 요거죠. 이렇게. 양변을 n으로 나누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내가 x의 n-1의 dx를 하면 자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니까 x의 n하고 플러스 c라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n-1을 잠깐 n으로 두자고. n이 n 플러스 1이 되죠.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n 플러스 1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걸로 봤을 때 어차피 0제곱을 써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인테그랄하고 dx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야? 여기 x 플러스 c다. 1이라는 건 다시 쓰면 여기 x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0 넣으면 0, 0 넣으면 1, 1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상수배,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해서 썼었던 상수배가 앞으로 나가 더하기 빼기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k가 상수일 때 k의 dx면 k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다 할 줄 아시죠? 네,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 보시면 이 정도 보면 성질 미분했었던 거에 다 반대이기 때문에 1번 k 외에 k 바깥으로 나오고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합니다. 곱하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곱의 미분법에서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고 나누기 당연히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다 계산하시면 된다. 몇 개만 풀고 쉴게요. 까먹진 않았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괜찮죠? 내가 막 이렇게 막 너무 혼자서 난 이거 못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찝찝해서 그래. 자, 1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테그랄 x 플러스의 x제곱 빼기 x 플러스 2의 d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dx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요게 x세제곱 플러스 2의 dx에다가 인테그랄 x제곱 빼기 1의 dx가 돼서 얘가 인테그랄 2의 x의 세제곱의 dx가 돼요. 그러면 2에 3 플러스 1분의 1하고 3 플러스 1 나중에는 안 쓰겠죠 선생님이. 네, 이렇게 결정이 된다. 뭐 다 할 줄 알잖아요. 2번 자 인테그랄 얘는 반대죠.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x세제곱 빼기 1의 dx 여기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1의 dx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여긴 약분하면 x 마이너스 1의 dx이고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dx입니다. 그래서 2x dx면 x제곱 c 쓰는 거 까먹지 마세요. 네, 진짜 시험 때 시 안 써서 감점 당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근데 그 평소에 너네가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거야.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야. 소수령 1번이랑 이런데 풀이 과정에도 시 안 쓰면 틀리거든요. 되게 많이 틀려요 그걸로. 그러니까 평소에 C가 뭐라고 뭐 C가 재수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남자애 같지? 당해봐야 또 정규를 차리지. 써 그러니까 평소에. 자 이번에 1번 볼게요. 여기 쉬워요.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도함수 f'x가 미분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얘를 줬잖아요. f형이 2라고. 그래서 그러면 fx를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죠. 인테그랄 x 세제곱의 마이너스 2x dx가 되고 얘가 4분의 1의 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c인데 여기 줬잖아요. 2라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 볼까요? 2번에 1,1을 지나는 곡선이니까 F1이죠. 이런 것도 말이야. 1,1을 지난다는데 왜 F1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난 몇 번 당해봐서 그래. 근데 왜 F1이에요? 1,1을 지난다고. 그러니까요.
개그예요? 아, 진짜, 이거 무슨 얘기긴 한데 난 몇 번 당했거든. 진짜야. 그런 데 있다니까. 자, x, fx,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라고 하면 f'x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2란 얘기죠. fx를 구하라. 그럼 fx는 일단 얘를 괄호도 쳐야 돼, 여기 얘들아. 제발 좀 그냥 괄호 쳐, 이런 거. 부탁이야. 그런 거 틀리지 말자. 이렇게 되죠. 이제 1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거. fx 완성. 3번 볼까요? 여기 찍어도 되죠. 이제 미분 문제로 많이 넘어가요. 이 정도 하면 미분 문제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프린트 해봐야겠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어디랑 어디 지나요? 네, 0이랑 2요. 0이랑 2를 지나는 게 F'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런 거죠. F'X가 앞에는 몰라. 근데 X에 X-2란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일단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요? X가 극대값이 4고 극대가 4래. 그러면 어디가 극대냐? 그렇지. F0이 4겠지. 여기가 극대잖아.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F2가 얼마라고? 극대값이 0이래. 얘를 적분하세요. fx는. 바로 해도 되지.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c. a랑 c를 모르는데 이거 넣으면 되죠. 0 밑에 4래잖아. 이렇게 4겠지. 여기다 2를 넣어요. 그럼 3분의 8 a 빼기 4 a 더하기 4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2 10이면 4 a 플러스 4가 0이니까 a가 3이겠죠. 집어넣으시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차함수 fx 그 부정적분 fx 대문자 fx 사이에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f형은 2라고 됩니다. fx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전체 미분해요. x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fx 되고요. 곱의 미분법이니까 1 곱하기 fx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f 플라인 x 되죠. 그 다음에 빼기 6x 제곱에 플러스 8x 1은 사라집니다. 얘도 지워져요. 이렇게 넘어가서 x f 플라인 x를 구하시면 이게 6x 제곱에 마이너스 8x가 돼서 f 플라인 x는 6x 마이너스 8이 되죠. x를 나눈 겁니다. 그럼 fx가 적분을 하시면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c인데 c가 여기 써있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이거 말고 항등식 형태로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볼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두 다항함수 f랑 g가 둘 다 다항 f랑 g에 대해서 fx랑 gx를 더하네.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2x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곱한 애를 미분했습니다. 얘를 곱한 애를 미분했더니 3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뭘 주냐면 f0이 2야. g의 0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거죠. 해볼까요? 얘를 가져와서 적분을 하시면 조심해야 되는 게 적분을 하고요. x제곱 플러스 x라고 쓰여 여기다 c1이라고 써요. 근데 c1은 구할 수 있죠. 왜요? 여기다가 0하고 0을 넣으세요.
둘이 더한 거니까 여기 1이겠죠? 그 다음 얘를 덕분에요. fx 곱하기 g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c2예요. 이 c2도 구할 수 있죠? 봐요. 0, 0 넣으면 둘이 곱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해요? fx랑 gx를 구해야 돼서 선생님이 1번 구했고 2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fx, gx 다른 거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인수분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x제곱을 바꾸면 x-1의 d에 x-1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x-1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되죠. 그렇죠? 근데 끝에가 2로 넘는 애, 끝에가 마이너스를 넘는 애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2 gx가 x-1 이렇게 결정입니다. 이걸로 상수항으로 fx랑 gx를 결정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임의의 실수 x. 이거 저번에 했었잖아요, 미분할 때. 요거 이번엔 적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f의 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하시고, 마이너스 4의 x로 가시면 되죠. 그럴 때, 또 f'0이 1이래요. 그럼 fx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미분에서 풀었던 패턴이랑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 1번은 뭐라고? 뭐라 그랬지? 처음에는 x랑 y에다 뭐 넣는다? 0을 넣는다. 그래서 여기가 f0이고 여기도 f0이고 f0인데 0이죠. 따라서 f0이 0이다라는 걸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것. 보통은 f' 몇이 주어져요. 근데 여기 f' 0이 땡큐지. f' 0을 씁니다. 뭘로 쓰냐면 h로 씁니다. 여기 무조건 h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0인데 f0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적어놓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뭐 1이다. 적어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f'(x로) 갑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가요. 자, 리미트 정의대로 h가 0으로 가면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할 건데 y에만 h가 들어가는 거죠. h, h 이렇게. 나중에는 한꺼번에 할 거예요. 자, 리미트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여기에 fx fh 마이너스 4xh 빼기 fx가 돼서 fx가 사라지죠. 이렇게. 나중에는 얘를 미리 이렇게 넘겨서 풀어놔요.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 풀어놓고 자, 여기 이렇게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안 나눠지니까 h분의 fh를 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f'(x는) 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나온 거죠. 얘가 1이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 썼어요. 그러면 따라서 fx는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x하고 플러스 c가 있는데 f0이 0이네요?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분까지 저번에 썼던 문제인데 그대로 가져와서 적분까지 써먹는 겁니다. 7번 볼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모함수가 범위대로 되어 있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 1로도 1, 그 다음에 여기 2x 마이너스 2 1로도 1 이게 미분 가능한 거죠. 좌, 우 미분 계수가 같으니까요. 그러면 f2가 3일 때
F-1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적분합시다. 범위별로 하는 거예요, 범위별로.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이거죠. x의 세제곱 빼기 2x 하시고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다가 c 똑같은 걸 적으면 다른 걸 적어요. c1. 상수 같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c2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이해되실까요? 요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 F2가 있잖아. 이거잖아. F2는 8 빼기 4 여기 C1이 3 그래서 C1이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나봐? 맨 위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써있어요. 얘가 미분이 가능해. 다시 말로 다른 말로 여기 포함되는 게 뭐야? 연속이네. 어디서? 1에서 연속이겠지. 1을 넣어. F1 값 이렇게 1 넣으면 1 빼기 2 빼기 1은 1 빼기 1 플러스 C2가 되죠. 따라서 C2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돼요. 여기가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2라서 답은 여기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제 미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334페이지에 성질 진입 판단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5번 같은 경우. 같아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C가 붙는다라는 거. 적분하면 같지 않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분에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그 마플 수능특강은 저번 했었던 거예요. F플라임의 그래플레인에서 fx 하는 거. 이건 미분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고 단원 종합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준 프린트를 보세요. 정적분까지 나갑시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344페이지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해보죠.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명은 어느 정도 할게요. 급수 형태 설명은 안 하고요.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산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건 뭐 해봤자 어차피 미적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필요한 얘기는 아니다. 뭐 여기까지는 쉽죠? 미분할 줄 알면 다 하는 데니까. 자, 정적분 볼까요? 자, 뭐냐면 미분에도 미분 계수가 있죠. F'A, F'E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듯이 정적분도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테그랄 A까지의 fx의 dx라고 하고 이걸 계산하기를 여기에 부정적분이 대문자 fx다라고 하면 A부터 B까지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fb 빼기 fa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적분,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적분한다라고 해서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원래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fx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x는 a라는 직선을 자른 거고요. x는 b라는 직선을 잘랐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넓이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넓이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 x에 대한 fx 값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은 거다. 이렇게 쌓은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넓이로 생각하면 요게 요 얘기다. 여기 넓이 S 이렇게 생각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합이에요. 함수값의 합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gx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이렇게. 그러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의 gx, dx를 하게 되면 얘는 음수입니다. 왜냐면 함수들이 다 마이너스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한다면 이건 음수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넓이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실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에 대한 이제 면적, 밀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원래는 이제 구분무적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미적분 듣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내가 또 하긴 하고요.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자 보세요. 봅시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왜 저거는 저렇게 계산을 하냐라는 건데 보세요. 자, 이게 왜 적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자, 여기에 y는 fx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잠깐 t라고 둘게요. 여기가 t축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선생님이 박았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가 x를 일단 썼다고 해요. x.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sx라고 이렇게 결정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경의한 것처럼 따지면 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죠. t로 바꾼 이유는 x로서는 상관은 없긴 하지만 여기 x랑 헷갈릴 것 같아서 t로 바꾼 겁니다. 잠깐.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x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얘가 함수가 하나 되는 거죠. 맞나요? 얘가 x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 넓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저기서 구하려고 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구하려고 하거든요. ft dt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맨 처음에 여기다가 x가 뭘 넣냐면 b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s의 b가 되죠. 그럼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의 d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원래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적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걸 우리가 적분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이 원래 필요해요. 그게 이제 구분무적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는 정의를 쓰는 거거든요. 얘가 적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에 대한 함수예요? x에 관한 함수죠. 그럼 얘를 만약에 적분했다고 치면 얘가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다시 얘도 하나의 적분이지 않냐. 적분으로 계산을 한 거다. 근데 변수가 여기 x고 여기 x니까. 왜요? 이런 것들은 여기 a랑 b랑 숫자를 넣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수. 그죠? 선생님이 지금 뭘 잡았냐면 여기 변수를 하나 잡았단 말이에요. 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적의 넓이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적분으로 정의를 했다면 얘도 어떤 녀석이 부정적분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 딥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약간 대학수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구분무적법으로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b를 넣기 때문에 이게 f, b에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c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 정적분인데, 정해진 건데. 그래서 뭘 하냐면 x에다가 a를 한번 넣었어요. sa. 얘가 a부터 a까지의 함수값들의 총합이지만 여기가 a면 여기 딱 만나면 이 면적이 없어요. 맞아요? a부터 a까지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자, 얘가 fa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얼마다? 얘가 0이다라는 거죠. 면적은 없는 거니까. 따라서 c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fa를 집어넣어서 얘가 fb 빼기 fa가 된다라는 정의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수투에 가까운 정적분의 계산이에요. 정의. 개념이에요. 조금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이게 왜 적분인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적분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럼 얘도 x에 관한 값이니까 부정적분 중에 하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넣어서 내가 구하는 값을 결정을 했는데 c를 몰랐어. 근데 a를 넣었어요. a를 넣었더니 a부터 a까지면 여기 면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a를 넣어서 여기가 0이 나왔다.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f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런 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게 뭐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A부터 B까지의 모든 함수값들을 차곡차곡 쌓은 것의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를 차곡차곡 쌓기 때문에 넓이라기보다는 함수값들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미적분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마프에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써 있죠.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 A에서 연속의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다 이렇게 하면 얘가 그렇게 결정이 되고 FA가 그렇게 딱 쌓여지니까 어떤 부정적분 fx도 이 값을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되죠. 뭐라는 건데? 라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이다라는 개념만 잘 가지고 가시면 할만합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함수값들의 합을 쌓아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저식 하나 가지고서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것들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뭐 미적 들은 사람들은 어저께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해서 근데 구분무적법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나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터그랄 F부터 B까지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성질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인테그랄, 방금 했듯이, A부터 A까지의 fx, dx 성질을 볼게요.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FA에다 FA를 뺄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네, 여기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종이 한 장짜리는 넓이가 없다. 선 하나는 넓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을 보시면, 보세요. 1번이 이거야. 근데 2번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 있죠. B부터 A까지의 fx의 dx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네, 쓰면, 정의대로 쓰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다시 쓰면 fb 빼기 fa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대 방향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구성질이 어디였지? 뒤에 있나 본데요. 3번이 좀 빨리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 346페이지에 있는 뭐 3번 얘기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네, 이런 애가 있어요. 인테그랄. 내가 왜 빨리 나오는지 알아요. 뒤에 비슷한 게 있어서 x까지의 fd bt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 동적분행과 함수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그냥 저 정적분의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부정적분이 a일 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x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적분을 계산한 값은 상수가 돼요. 그런데 변수를 여기나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뭐다? x에 관한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x로 미분을 한다면 왜? x에 관한 함수니까요. fdt 이거는 뭐 어떻게 미적에서도 했습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하죠. fa는 상수니까 얘를 미분하면 f 플라인 x가 되고 얘가 fx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얘가 상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애가 있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t dt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 ft dt가 있다면 얘네들은 다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자가 다르고요. 왼쪽은 x, 오른쪽은 t, 그리고 상수도 다릅니다. 나중에 c가 나오고 여기 c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니. 그런 것도 신경 써셔야 됩니다. 알겠죠? 달라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같습니다. 어차피 얘도 fb-fa이고
얘도 FP-FA 이렇게 둘이 같습니다. 문제 포인트는 뭐죠? 그러면 정적분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XXTT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계산을 하는 방법일 뿐이지 제가 주인공은 아니다. 여긴 얘가 주인공이에요. X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이 자른 면적은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만 바뀌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347페이지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부정적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정적분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너희 빼기 K배 다 상관이 없는 거고요. 348페이지에 정적분의 성질로 가면 중요한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 dx가 있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A부터 B까지의 fx dx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A부터 C로 가, C에서 B로 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건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하면 이만큼이다. 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C가 A, B 사이에 있다는 말이 없다고요. 얘도 되죠. 얘도 되지만 이러면 된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여도 되죠. 자, 일단 A부터 C까지 갔어요. C부터 B로 가면 반대로 가니까 이만큼을 빼버리죠. 그럼 여기 똑같이 남는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C가 밖에 있어도 돼요. 마찬가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C예요. 처음에 A부터 C까지 쓰기 요만큼 갔으니까 이걸 뺄 거잖아요. C부터 B에서 요만큼을 빼니까 요만큼이 남아있다는 건 같다는 얘기죠. 이게 C가 어디에 위치했던 간에 전혀 상관없이 통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1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FDX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FATX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가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부터 5까지의 FATX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계속 머릿속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함수의 총합이라는 단계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다르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연속이기만 하면 적분은 그냥 구간별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적분을, 특히 정적분을 할 때는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속분만 돼도 정적분은 가능합니다. 범위별로 적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밑에 4번 뭐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5번은 조금 이따 할까요? 자, 뒤에 가서 문제를 좀 풀고 다시 백 하도록 하죠. 아닌가? 그걸 미리 하는 게 낫나? 뭐가 나올까? 중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고 봅시다. 다시 그리고 하고 봅시다. 자, 공식을 하나 우리가 알고 갈 건데요. 350페이지 요거를 하나 증명을 하고 가자. 한번 배웠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파트가 연산이 좀 헷갈리거나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건지 모르고 푸는 경우가 많아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보시죠? 여기 2차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가 책에 나와 있듯이 이겁니다. fx가 a의 x-알파, x-베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예요. 돼요? 네. 여기를 적분할 거예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a의 x-알파, x-베타의 dx를 했다라고 치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6의 a라고 쓸 건데 6분의 a라고 쓸 건데 a가 양수면 미초가기 때문에 여기다